자, 오늘은 뉴스 이노베이션에서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면서 수행 대중화 그리고 전법 활성화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두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탈종교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 그리고 수행 풍토 확립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정통 수좌, 선의 대중화를 이끌고 계시는 스님,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보문선원 선원장 지범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사찰이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고 이를 콘텐츠로 개발해 불교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고 계신 스님이 또 계십니다. 서울 목동의 용왕산의 본각사 주지 스님 상훈 스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서. 예. 상훈 스님은 이 콘텐츠를 아주 중요시하는 스님이세요. 예. 두 분 잘 아십니까 서로? 예,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스님께서 이제 중된 지 얼마 안 되고 그 깨달음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고민할 나이란 말이에요. 26살, 7살, 8살, 30대 초반까지는. 그때 고운사에서 100일 용맹정진할 때 일종식하고 할 때 그때 같이 제가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년 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벌써 흐르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을 때 옆에 있는 도반 스님이 그 보문사에서 보문선언을 그 개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뵙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흘리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범 스님이 이제 서울 상도동 보문선언을 이제 문을 열어서 이게 출가자 제가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 서울 도심에서 이거 운영하기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으시죠? 어려움은 별로 없고 옛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스님들을 잘 모시면은 스님들은 자기 먹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먹을 거 가져오기 때문에 따로 공양을 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씀. 그렇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옵니다. 복과 지혜가 두루 겸비했을 때 수행을 하니까요. 상훈 스님은 예전에도 보니까 이게 사찰의 그 역사, 문화 또 거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스토리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를 널리 알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그런 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 사람방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과거의 사찰들이. 거기서는 모든 토탈 엔터테인먼트가 다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국가와 다양한 매체의 문명의 발달로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복지 그다음에 뭐 교육 이렇게 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는 어떤 이 기도와 기복적인 부분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성과 문화성 그런 것들이 자꾸 잊혀져 가니까 그럼 그런 컨텐츠들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 옛날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절이 생겼고 그 속에서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했던 것 같구나. 바로 그거는 이세 보면 지역 문화라고 말 수 있는 것들의 존재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끄집어내야만이 도심 속에서 더 이 포교하는데 그다음에 정체성이 생기지 않나 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선원장 스님, 지범 스님은 또 최근에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 선방에서의 생생한 체험담에 대해서 평소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신자들도.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임재력에 보면은 진불은 무형이다. 진짜 부처는 형상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책을 많이 봐야 하고 평소에 메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글쟁이는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강화문에 가서 책을 보고 또 사오고 그것들을 일상 삶에서 메모를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좋은 책이 나왔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따로 글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는 형상이 없죠. 진짜 부처는 진짜 책에 형상이 없군요. 그렇죠. 쉽게 쓰는데 지금 한 5세 정도 나갔다고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반응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메모 안 하면 다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런 메모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죠. 메모의 힘을 아주 강조하시고 그러면 이제 볼펜과 종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늘 갖고 다니시는군요. 그래서 스님은 전혀 안 갖고 다니시고 이 보면 스님은 뭐 다 기억을 하시나 봐요. 아니 옛날에는 기억이 돌아다니는 어떤 디셔너리, 워킹 디셔너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까먹는 라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유일광견, 불인지묵석, 정계무일자, 상방대경명이라고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건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대강명을 바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의 종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범 스님 같은 경우는 선언에서 그런 걸 직접 요달하셨고 또 메모를 하면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하니까 대중과 소통하는 힘이 더 크게 발현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책도 그런 힘이 원천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범 스님이 40여 년간 전국의 선언을 다니시면서 수행의 끈을 놓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과거와 지금 비교하면 예전에 뭐 목숨을 걸고 또 수행하시고 절구통 수자 뭐 이런 그저 40년 선방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문관이라든가 고운사 백일용맹령인데 봉암사 백일용맹령 이럴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집도 절도 없으니까 이철이 마지막이라는 그 쉽게 말 그런 각오로 했기 때문에 몸을 던졌죠. 근데 지금 스님들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신과 원력, 생사해탈에 대한 믿음이 예전만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식이 출연이 덜 출연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간화선 보급과 대중화 많은 선사들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대중들은 여전히 어려워해요. 간화선 수행, 화두 참구에 대해서 여전히 그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제가자 선언에 저희들이 90명 가까이가 이번 안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두 철만 잘 교육을 시키면은 공부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법문을 좀 듣어야 합니다. 책에서 듣는 법문보다는 직접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탄력을 딱 받아버리면 가나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처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도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혼자 공부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선지식의 방마인을 맡고 도반들과 같이 함께 하다 보면 특히 보문사 같은 데는 선방 스님들이 8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정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뭐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정확한 그 소참법문을 합니다. 소참법문을 듣다 보면은 공부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공부 체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감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두 철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참선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그 보문선언 서울 상도동 보문선언 주지 지범 스님과 용왕산 봉각사 주지 상훈 스님과의 특별 대담을 듣고 계십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명상과 시중에서 접하는 다양한 이른바 상업적인 목적의 여러 명상법은 구분을 해야 하고 서구사의 이런 명상 열풍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이런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훈 스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죠. 왜냐하면 그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그 큰 스님들 신구의 조화는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꼭 새로운 게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오는 시행착오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또 대승불교를 통해서 또 중국으로 오고 그러면 선종이 발달되면서 정확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교법 체계와 그런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 하에서 선방이라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큰 스님들이 우리 초참들한테 소참법문을 통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가 지멋대로 움직이시지. 그 심우도에도 정확하게 네. 모구라는 의미, 멱우라는 의미, 입전수수라는 의미라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큰 스님들이 수참자들한테 이런 방향성과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랬었대더라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사회가 뭐 누가 그러더군요. 앞으로 인종은 딱 두 개로 나눠진답니다. 네. 명상하는 분, 명상하지 않는 많은 분. 사람.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 이렇게 사회가 또 그다음에 종단에서 그래도 어른 스님들이 영향력이 있는 스님들이 예.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또 대통령께서 마음 투자라는 걸 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공감입니다. 근데 그 지금 명상 열풍인데 불교 한국 불교가 그걸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지금 그 주도권을 좀 뺏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근데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네. 명상을 하든 네. 가나선을 하든 삶이 이 수행을 통해서 삶이 생활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참선을 오래 하고 연부를 오래 해도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자선에 국한하지 않고 탁발하면서 농사지면서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그 지혜를 사람들과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명상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와야 한다. 참선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없는 수행은 국민들을 울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울림이 있으려면 삶이 변해야 한다. 우선 가정적으로 또 부부간에 예. 자식간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선의 생활화, 명상의 생활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선의 생활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강연을 하고 예. 계시고 국민 건강 치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상훈 스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이제 이것은 바로 선 명상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선 거다. 이렇게 보시죠. 맞습니다. 이게 지혜의 발현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지혜의 발현이라고 하지 머릿속에 있는 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지혜의 발현을 얘기하지 지식을 습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방에 들어갈 때 보면 입차문내 막존지혜 이 문에 들어와서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얼굴이 자비스럽고 눈빛은 온화하고 행동은 부드러워야 아, 저 사람이 수행을 하는 분이다라고 하지 참선을 하고 갔다는데 깼더니 눈은 부리부리하고 행동은 날카롭고 하는 것마다 지적질을 한다면 그게 꼰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다수가 명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지 자기의 자비행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MBSR 그 마음 챙김 명상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벌어지고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마음을 챙길 때 타인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챙김을 하는 거지 내 마음은 챙기나 안 하나 똑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정경은 기자님 생각을 내가 한지 뭐를지 몰라요. 모르시죠? 그런데 볼펜을 돌릴 때 내지는 눈빛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나를 왜 날카롭게 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발현이 돼야 되고 그건 바로 이제 이런 선언에 가서 큰 스님들한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방법성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되려
좀 선원에 있는 큰 스님들이나 예. 오랫동안 정진했던 스님들이 그만큼 또 사회에 참여해서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또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범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행승의 사명은 무명과 번뇌에서 침몰해가고 있는 중생들을 건져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 책무를 만약 등진다면 놀고 먹는 스님들이라는 소리를 면할 길이 없다. 예. 저도 이제 선방에 오랫동안 다녔고 지금도 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선언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언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불교는 선사들도 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복에만 매몰되지 말고 해제 때는 와서 법문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중생의 아픔도 같이 나누고 이래야 공부가 진전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대한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45년 동안 중생에게 행복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투자는 정말 선방이 많이 했습니다. 스님들한테 해방 이후로 얼마나 대중공양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성철, 향고, 뭐 효봉 이런 도인들이 많이 났는데 오히려 풍족하다 보니까 도인이 안 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발심을 했어요. 풍족하니까 지금 도인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살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선방의 스님들도 결제는 하더라도 해제 때는 법문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주지하는 스님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지하는 스님들도 뭐 4년에 한 번 정도는 선방에 가야 하고 선방 스님들도 해제 때는 와서 봉사를 해야 한다. 원래 이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포교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신심을 더 냈고 또 주지 살면서 주지하는 스님들의 고충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방 스님들도 포교하고 법문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얻어먹는 중 앉아있는 중술이 안 됐죠. 안 됐습니까? 옛 스님들이 이 제 얘기 아닙니다. 중노루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훈 스님도 그런 걸 많이 피부로 느끼십니까? 도심 속에서 지금 하고 당연하죠. 왜냐면은 중노릇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삶을 살면서 포교 활동하는 그런 전법 과정에서 어느 한 곳에 안주하거나 어느 한 곳에 저기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한 곳에 안주하잖아요. 안주하다 보니까는 편해요. 뭐 예불 시간 되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러 가거나 도량석을 돌려고 할 때 나라고 잠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주위의 사람들이 목탁 소리가 안 들리고 또 연불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저 중 왜 그러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보는 시각이 그와 같으니까 나는 그게 충족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죠. 또 중노릇하기 힘들다는 건 뭐냐면 순간순간 일어나고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마음의 갈등은 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짝반짝거리는 노래방, 반짝반짝거리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그 경계에 끄달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본질이 올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게 초연해야 되는 게 맞죠. 또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가 이게 둘이 아니지만 그렇게 날 때는 또 이게 둘이 아니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중이 승려로서 해야 될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중노릇하기 힘들죠. 요즘 이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정승가 그리고 종법질서 확립, 청정한 승단 수행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상훈 스님도 이 얘기는 늘 화두입니까? 사실 그렇죠. 한국 불교에 있어서 옛날 부처님 당시 때부터도 그 항상 그 제바달다라는 또 사촌이 그런 일이 있었고 항상 승가는 그런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또 그게 대승불교로 오면서 또 중국 오면서 또 중국화되고 또 이거 보면 우리가
아침 이렇게 지심, 김영래, 서건, 동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정화 작용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범개차 그럽니다. 여기 스님 지범님인데 그 지범입니까? 그 지범은 아니고요. 뭐냐면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으라고 합니다. 개는 지켜야 되는 거지만 율은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다원화된 사회에 다양한 문명들이 충돌하고 있는 사회에 있을 때 지금 다시 승가가 어느 방향성을 가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거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 또 승단이 가야 될 방향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그걸 통해서 규범화시키면 또 이 시대에 맞는 또 게 나오겠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종단에 또 영향력 있는 스님들이 우리 지범 스님 같이 이런 분들이 하나씩 만들어가야 될 또 과제라고 봅니다. 지범 스님 같은 경우도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삶의 여러 가지 뭐 고단한 일상도 있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세대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스님도 그런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현상은 우리 종교 특히 불교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불교는 굉장히 그 포기도 없고 자비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절에 젊은이들 유치를 해야 한다. 저는 젊은이들 유치하려면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보문사 같은 데는 1년에 한 10명 정도 장학제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장학제도나 또 젊은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그래서 절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 일단 유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참선이라든가 수행을 가르치면 접근성이 빨라지고 서로가 편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지금 종단에서 특히 동대에서는 장학제도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은 사회 진출하지 않아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종단에서 특히 동국대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저도 몇 년 동안 했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석박사 해가지고 절에 오지 않아요. 아주 인가가 바로 옵니다. 장학제도가. 그래서 절에 좀 덜 쓰고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상훈 스님도 콘텐츠,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이런 걸 만들어내시는데 용화 나르샤라고 본각사에서 한번 행사를 했잖아요. 용이 이제 막 날르고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젊은 세대나 불교에 대해서 어렵게 느꼈던 분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체성. 지금 현재 도심이 개발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이 수세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마을 문화의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징 지역에 내려왔던 역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그 용왕산 본각사는 염창동인데 옛날에 그 소금 창고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는 아니네요. 뭐 충청도, 그 경기도에서 오는 소금들이 염창동에 모였고 염창동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염리동으로 가고 안양을 통해서 갔는데 그 있는 염창동이 갖고 있는 역사가 소금 창고예요. 그럼 소금 창고에 노동을 하다 보니까 피부병이 생겼고 우리 본각사 용왕산 바로 밑에 있는 용왕샘이 있는데 그 물을 했더니 병이 나섰고 기도를 했더니 좋아지고 그랬더니 아들 딸 잘났고 그랬더니 출세했고 등등등이 생겼는데 그 생긴 역사를 모르면 이 절의 역사도 없어지고 절의 역사도 없어지면 지역 문화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게 있는 콘텐츠들을 끄집어내서 지역민들과 함께 가고 지역민과 함께 했을 때 지역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마을이 새로운 변화를 주는 시점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 용왕산은 이 해돋이 명소로 그렇죠. 이제 새벽에 올라가면 해를 볼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면 이 용왕산이 올해 갑진년입니다. 그리고 갑진일에 우리가 이제 용화 나르샤를 어떻게 하냐면 용왕산에서 갑진년에
갑진일에 진시에 예. 용이 나를 때 사룡이 나르니까 그러면 그거에서 영혼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어느덧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히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불교의 미래 발전 그리고 수행 풍토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두 스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도동 보문사 보문선원장 지범 스님 그리고 서울 목동 용왕산 본각사 주지 상훈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